안녕하세요. DB성형외과의 디테일러 국동비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남자 절개 재수술인데요. 소주제로는 이제 남자분들이 이런 절개 재수술 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분류를 해봤어요. 어떤 혹자는 이제 남자가 무슨 절개 재수술까지 하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런 수술 한 사람이 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요즘에는 그게 아닌 것이 이미 남자분들도 눈성형에 관심을 가지신 지 한 10여 년 됐고 10여 년 됐으면 뭐예요? 10여 년 잘 유지가 됐어도 약간의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시기가 됐다고 봐야 돼요. 사실 10년은 길죠. 5년만 돼도 쌍꺼풀이 풀린다거나 뭐 처진다거나 뭐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죠. 잘 됐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더라도 수술을 했는데 이제 잘못 알아보시고 내 의도와 다르게 내 생각과 다르게 수술이 잘못됐다거나 뭐 짝짝이가 나왔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재수술을 하셔야겠죠. 바로 6개월에서 1년 뒤에는 하게끔 알아보시니까 이런 이유로 이제 남자분들의 어떤 절개 재수술을 할 일도 꽤 많아졌다. 그래서 절대 이제 이것이 특이한 일이다, 뭐 유별난 남자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고 여자분들하고 똑같이 뭐 눈수술을 하고 살 수밖에 없는데 잘못됐거나 또는 뭐 잘 됐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겼거나 또는 뭐 나이를 먹어서 처졌거나 이런 부분들은 재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크게 분류를 해보니까 제일 많은 케이스는 아무래도 쌍꺼풀이 풀려서예요. 이 경우가 첫 수술을 비절개로 했기 때문인 경우들이 많은데 저는 이제 사실 남자분들 첫 수술도 사실 절개를 8, 90% 해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문제 때문이죠. 남자분들은 피부가 여자분들보다 좀 두껍고 탄력이 좋고 좀 쫀쫀한데 거기에 이제 비절개법을 여자들처럼 하면 아무래도 더 수술 방법은 똑같은데 피부는 두꺼우니 당연히 더 잘 풀리겠죠. 남자분들은 이런 경우들이 더 많아서 저도 이제 재수술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걸 느끼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설명드리고 첫 수술부터 가능하면 절개를 유도하고 권유하지만 뭐 제가 첫 수술 한 분이 아니면 첫 수술 비절개를 해서 풀려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런 분들이 있고 절개를 했는데도 풀리는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안검하수 때문에 눈이 잘 안 떠지는 문제가 있는데 양쪽에 있을 수도 있고 한쪽에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첫 수술을 할 때 이거를 잘 안 알아보고 또는 이제 의사가 잘 못 고친 경우 있죠. 그런 경우에 이제 안검하수가 잘 안 고쳐져서 쌍꺼풀은 생겼는데 쌍꺼풀은 잘 의도대로 됐는데 안검하수가 안 고쳐져서 그걸 이제 문제가 드러나게 되죠. 쌍꺼풀을 하고 나면 오히려 더 드러나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재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세 번째로는 첫 수술을 너무 라인을 높게 해서 그것도 잘 안 알아보신 거죠. 저처럼 이제 확실히 안 보이는 속쌍꺼풀을 원하시는 분들은 확실하게 안 보이게 속쌍꺼풀로 해드려야 되는데 약간 그보다 높게 해주는 병원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이제 속쌍꺼풀이라고 우기거나 아니면 정말 얼토당토하는 높은 겉쌍꺼풀을 여자들처럼 해놓는 병원들도 있더라고요. 그거를 어떤 환자분과의 상의 없이 뭐 어떤 취향, 뭐 어떻게 할 건지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해버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환자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런 경우에는 쌍꺼풀을 낮추러 이제 오시는 경우들도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정말 드문 경우긴 한데 라인을 높이러 속쌍꺼풀로 첫 수술을 하셨는데 그게 좀 아쉽다, 불만족까지는 아니겠지만 나는 겉쌍꺼풀 하고 싶었는데 또는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하고 싶은데 속쌍꺼풀로 수술이 되신 분들이 간혹 라인을 올려달라고, 그러니까 여자들처럼 큰 겉쌍꺼풀을 하러 오시는 건 아니지만 약간 보이는 겉쌍을 원하는 거죠. 그런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절개 재수술을 하게 되죠. 각각을 케이스들을 분류해서 한번 케이스들을 보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린 순서, 그 이후 순서대로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쌍꺼풀이 풀리신 분들, 이 첫 번째 케이스도 수술 전 사진이 이제 이게 수술을 했는데 풀린 건지 원래 이렇게 눈이 이런 건지 작은 건지 이제 알 수는 없죠. 완전히 풀려버렸기 때문에. 근데 이제 수술 과거력상 또는 이렇게 들춰보면 분명히 수술을 했었는데 풀렸다라고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다시 그냥 절개 재수술을 제대로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분은 사진상으로는 첫 수술을 한 것과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했던 분이 풀린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쌍꺼풀을 선명하게 잘 고정을 절개법으로 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풀리지 않고 잘 유지되고 다시 하는 일이 없다. 수술 후 5일째 사진이고요. 대수술이라고 더 붓는 거 없어요. 첫 수술처럼 똑같이 속쌍꺼풀로 하시면 이렇게 붓기가 적다, 회복이 빠르다라는 점이고요. 다음 분도 쌍꺼풀이 완전히 풀리셨대요. 피부가 두툼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절개법은 완전히 풀려서 완전히 사라져 버린 거죠. 효과가 제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절개법으로 저한테 제대로 하러 오셨고 수술 후 한 달째 잘 유지가 되고 있고요. 이렇게 유지가 되어야 눈을 가리지 않고 빛도 반사되잖아요. 수술 전에는 전혀 반사가 안 되다가 같은 조명인데도 뭔가 눈이 훨씬 또렷해 보이고 빛이 반사돼서 눈빛이 살아있는 그런 이제 상태로 유지가 되고 이대로 이제 오래 사실 수 있는 거죠. 다음 분의 경우도 수술을 하셨다는데 이분은 완전히 풀린 건 아닐 수도 있는데 쌍꺼풀이 이제 너무 낮게 돼서 아직 눈을 가리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쌍꺼풀을
여기서 한 1mm 정도 올려줘야 눈이 더 노출이 되고 눈을 가리지 않고 조명이 반사되는 게 다르죠. 수술 전에는 안 되고 수술 후에는 되잖아요. 그 1mm의 차이가 눈의 모양 차이 그리고 눈빛의 차이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절개 재수술을 해드렸고요. 다음 분들은 이제 그 두 번째 이유, 안검하수가 안 고쳐져서 이제 재수술을 하러 오신 분인데, 이분 보면은 왼쪽 눈에 안검하수가 있죠. 눈이 잘 안 떠지죠. 그리고 이제 물론 그 위에 이제 겹주름, 안검하수하고 연결된 얘기기도 한데, 눈이 잘 안 떠지면 겹주름이 이렇게 생기기도 하고 뭐 별개의 문제로 있기도 하는데, 어찌됐든 이분은 겹주름과 왼쪽 눈 안검하수라는 문제 때문에 이제 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은 오른쪽은 쌍꺼풀 수술을 했는데 잘 된 거죠. 근데 왼쪽만 문제니까 왼쪽만 수술을 원하셔서 왼쪽만 열어서 눈매 교정과 겹주름 푸는 수술, 그다음에 뭐 눈 위 지방 재배치 이런 거 해가지고 대칭을 맞춰드렸던 분이에요. 수술 후 5일째 사진이고요. 다음 분의 경우는 수술로 인해서인지 아마도 그랬던 것 같은데, 오른쪽 눈이 이렇게 안검하수가 생겨가지고 수술로 인해서 잘못 건드려서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 번 수술을 하셨대요, 뒤트임이랑. 그래가지고 오른쪽 눈만 안검하수를 고치기 위해서 오른쪽 눈만 쌍꺼풀 수술과 이제 안검하수 교정을 같이 해드렸던 그런 중년 남자분도 계셨고요. 그 다음 케이스들이 이제 라인을 낮추기 위해서 오신 분들인데, 그러니까 첫 수술을 어떤 뭐 본인 의도일 수도 있고 뭐 의사가 맘대로 이렇게 해버렸을 수도 있지만 너무 높게 해놔서 여자처럼 눈을 해놔가지고 이걸 낮추러 오신 건데, 이런 케이스가 사실 이제 제일 어려워요. 물론 앞에 안검하수 케이스들도 어렵지만 라인을 낮추는 수술도,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두 줄 따기를 해야 되는 케이스들이 가장 어려운데, 이분은 라인이 너무 높아서 두 줄 따기를 해야만 했고, 완전 여자 눈이잖아요, 수술선은. 그래서 수술 후, 이거는 1년 됐을 때 오신 사진이에요. 굉장히 오래됐고 완전히 자리 잡았을 때 이제 오셔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굉장히 라인이 잘 내려왔고 자연스러워졌죠. 그래서 어렵지만 첫 수술을 실패한 이런 경우도 두 줄 따기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볼 수 있다. 눈이 워낙 크셔서 완전히 속쌍을 만들어 드릴 수는 없었어요. 제일 낮게 쌍꺼풀을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은 보이죠. 하지만 뭐 그게 한계인 거고, 여기서 이제 나이를 먹으면 더 얇아지니까 아무튼 이 정도까지 해놓는 게 뭐 굉장히 만족하고 가셨던 그런 분이고요. 다음 분의 경우는 왼쪽 쌍꺼풀이 조금 높다, 그러니까 비대칭 짝눈이면서 왼쪽 쌍꺼풀이 좀 보이는 이 부분을 고쳐달라고 하신 분이셔서 왼쪽만 이제 쌍꺼풀을 좀 낮추는 수술을 위주로 해서 이제 대칭을 맞춰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미세한 비대칭이 나온, 첫 수술을 하고 나서 미세한 비대칭이 나왔는데, 이제 이럴 때는 이제 어느 쪽 기준으로 하면 되는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돼요. 낮은 쪽이 좋은지 높은 쪽이 좋은지, 또는 둘 다 마음에 안 들면 뭐 중간쯤으로 맞춰달라 이런 요구를 하시면, 제가 이분은 이제 중간쯤에서 맞춘 건데 그런 수술을 해드릴 수도 있겠죠. 짝눈 교정 목적, 쌍꺼풀 짝짝이 비대칭 교정 목적으로 제 수술을 왼쪽 라인 낮추기를 해드린 분이고요. 이제 마지막 케이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마지막 드문 경우인데, 첫 수술을 속쌍꺼풀로 했는데 겉쌍을 할 걸 그랬다. 좀 높였으면 좋겠다. 아직 눈이 좀 작아 보이고 좀 처져 보이고 좀 그러니까 겉쌍을 하면 좀 더 나을 수 있는 눈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시면은 거울 보여드리고 이걸로 이제 겉쌍을 잡아드려요. 이런 경우에 이제 한 2mm 딱 높여드리면 되거든요. 1mm는 너무 변화가 적겠죠. 속쌍꺼풀이고 눈이 작아서 오신 건데 1mm 올려가지고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그래서 확실히 겉쌍을 원하시면 2mm 딱 올려서 보여드리고, 이렇게 이분처럼 괜찮죠. 시뮬레이션 해봤을 때 이렇게 됐을 텐데 괜찮잖아요. 어울리잖아요. 눈이 가로가 좀 길고 큰 편이시니까 잘 겉쌍도 어울리는 거거든요, 남자분이지만. 그런 경우에는 서로 동의하에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2mm 올려보고 서로 확인하고 괜찮네요, 그러면은 합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재수술이 진행되는 거고, 역시나 수술 후 결과가 이제 한 달째 결과가 나왔을 때 잘 소화하고 계시고 눈이 좀 더 커 보이고 눈이 개선이 됐죠. 뭔가 인상도 좀 더 부드러워 보이고. 수술 전 사진은 속쌍꺼풀이긴 한데 뭔가 좀 화나고 무서워 보이고 약간 매서워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소화를 하는 경우만 그렇지만 느끼해 보이지는 않지만 눈과 인상이 좀 더 부드러워진 그런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드물지만 라인을 올리는 절개 재수술을 하기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남자분들도 똑같아요. 여자분들하고 이제 대부분 똑같은 이유로 재수술을 한다는 거고요. 뭐 조금 다른 게 있다면 이제 라인을 낮추는 수술을 좀 더 하는 경우들이 좀 많겠죠. 남자분들은 대부분 속쌍꺼풀을 원하시는데 겉쌍이 돼서 그걸 낮추는 수술을 하는 경우가 좀 더 비율이 높긴 하겠지만, 여자분들은 그런 경우 잘 없겠죠. 오히려 높이는 수술을 하는 경우가 훨씬 많겠죠. 하지만 어찌됐든 남자분들도 이런 이유로 재수술들을 하고 있다. 그걸 뭐 부끄러워하실 필요도 없고 유별나다고 생각하실 필요도 전혀 없다. 남자분들도 눈수술이 필요한 분들이 굉장히 많고, 눈수술 많이 하다 보면 당연히 재수술 뭐 문제가 있건 문제가 생겼건 그런 이유로 재수술 하게 되는 경우도 당연히 있는 것이다. 요즘은 이런 시대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DB성형외과의 국동미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